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를 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는요,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씩 내리고 또 종부세의 기본 공제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여기까지 들어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얘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말을 하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예, 하나하나씩 굉장히 좀 차근차근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저녁에 여야 예산안 처리 굉장히 늦었지만 이제 오늘 처리를 본회의에서 하잖아요. 예, 법인세 과세 표준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나라 살림을 얘기합니다. 나라 살림은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 얼마를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거둘 것인가라는 세입 예산과 예. 또 걷어들인 세금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가 세출 예산 이거로 크게 양분이 되는데요. 예. 이 세출 세입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예산안이라고 그러죠. 이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그야말로 아주 극렬 대치를 해왔습니다. 예. 우리 헌법에도 이 예산안은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예. 새 회계년도가 시작하는 것은 2023년 1월 1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2일까지 통과됐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걸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뭐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네. 어쨌든 그동안에 난상 토론을 빚어왔던 여야가 예산안 문제에 서로가 상당 부분을 딜을 해서 양보를 한 그런 상태로서 일단 합의를 하고 예. 오늘 저녁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우선 지금 우리 김민광 앵커님 말씀하신 법인세 부분 예. 아무래도 이번 예산안 통과되기 전에 가장 많은 갈등을 빚어왔던 게 법인세니까 예. 이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법인세라는 것은 법인 그러니까 기업이라든지 경제 어떤 조직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회사, 뭐 우리 흔히 회사라고 그러죠. 회사가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 그 돈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낼 것이냐 예. 이것을 법인세라고 그러거든요. 자, 법인세를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최고 세율이 25%, 벌어들인 세금의 소득의 25%또 소득 규모에 따라서 차등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당초 윤석열 정부에서 이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2%로 내리겠다. 이런 예산안을 가지고 왔어요. 예. 법인세를 내리겠다 하는 정부의 의도는 세금을 내려주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또 부담이 줄어들어서 기업에 돈이 좀 나오면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겠는가. 이른바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런 것을 래프 곡선 또는 낙수 효과 또 기업이 그렇게 투자를 더 많이 하면 그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간다. 예. 이런 낙수 효과를 노려서 법인세 세율을 최고 세율이라는 것은 연간 영업이익이 3천억 원 이상 되는 초부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약 한 100대 기업 이들만 해당되는 것인데 예. 이 문제를 둘러싸고 야당은 반대를 해왔죠. 지금 무슨 소리냐. 지금 왜 가진 기업들에게 돈 많이 버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왜 깎아주느냐. 예. 그래서 절대 한 푼도 깎아줄 수 없다. 오히려 중소기업들, 서민들에게 돈을 깎아주자. 그리고 대기업에는 돈을 더 많이 걷어서 그 돈을 약한 자들한테 쓰자. 이것이 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절충을 했어요. 절충을 해서 1%만 깎아주기로. 정부의 여당의 요구는 3%를 깎자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1%만 깎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당초 정부안은 연간 이익이 3천억 원 이상 나는 초대기업에 대해서만 3% 깎는 거였지만 이번 예. 합의안에서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1%포인트씩 모두 다 낮추자.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도와주자는 민주당의 주장도 반영을 하고 또 대기업을 도와주자는 이 정부 여당의 주장도 서로가 절충을 한 예. 대타협을 이루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업의 이익에 따른 법인 소득세는 예. 뭐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의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조금씩 더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가 어쨌든 기업에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이런 결정에 대해서? 예, 당초 이제 그 정부가 추진을 했을 때는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의 초대기업에 대해서만 3% 낮춰주기로 했는데 이게 갑자기 모든 기업에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원이든 네. 10원이든 그런 기업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1%씩 낮춰준다. 예. 이러니까 이것은 기업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뭐 날벼락 반대로 그러니까 횡재가 생긴 것이죠. 이게 웬 득템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예.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세금 깎아서 고맙다. 그러게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세금입니다. 예. 그래서 세금은 죽음하고 세금은 피할 수가 없다. 아이고, 그렇군요. 이런 얘기가 있지 예. 않습니까? 세금을 깎아준다고 했을 때 쌍수를 들어서 다 환영하겠죠. 네. 다만 초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정부가 3%포인트 깎아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갑자기 왜 1%로 줄어들었어. 예. 이런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당초 야당이 한 푼도 깎을 수 없다 했던 데에 비하면 뭐 일부 반영이 됐다. 구체적으로는 3분의 1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이게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2년을 좀 유예했어요. 미뤘단 말이죠. 예. 이건 어떤 그 반응이 있을까요? 예, 이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이것도 네.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 예. 금융투자에 어떤 게 해당하는지부터 알려주셔야겠어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돈 넣고 돈 먹는다라는 그런 소구가 있습니다만은 금융소득이라는 게 자기가 이자 예금이나 또는 주식을 사서 번 소득 이것을 금융소득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은행에 예금하는 이자 소득세는 종래부터 세금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금투세라는 것은 은행 이자는 빼고 예. 이른바 직접금융이라고 하는 주식, 채권, 펀드 이런 것에 이제 투자해서 소득을 번 경우에 연간 이익이 5천만 원이 넘어가면 예.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그 벌어들인 세금의 20%를 금융투자소득세로 걷는다. 그러니까 6천만 원 벌었으면 5천만 원 빼고 1천만 원에 대해서 20%.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200만 원을 그때 네네.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주식 투자자들이나 또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 대목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5천만 원 이상, 1년에 5천만 원 이상 버는 주식 투자해가지고 그 일부 부자들 예. 연간 금융 투자 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자들이 금융 투자 소득세가 무서워서 만약에 주식 매입량을 줄인다든지 네. 이러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아. 그래서 동학개미들이라는 일반 소액 투자자들도 예. 이거 좀 유예하자. 지금 주가도 상황이 안 좋은데 이렇게 해서 좀 유예 주장을 해 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주식 시장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동시에 이 금융투자소득세하고 같이 맞물려 있던 게 네. 주식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이 되면 주식 양도소득세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뭐 또는 그 같이는 못 가요? 대상을 대폭 줄이는 예. 그래서 똑같은 이다를 걷는 거니까 한쪽은 좀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네. 현재는 지금 한 회사 한 종목 주식을 예. 10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아.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것도 일반적이진 않네요. 일반인들 그렇습니다. 많이 예. 없으니까요. 예. 주식 투자해서 10억 번다면 뭐 제가 뭐 투자 스승으로 모시고 예,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상황인 게요. 네. 이 사람들을 규제하면 이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주식을 다 팝니다. 아, 세금 많이 낼까 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연말만 되면 우리나라는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도 좀 비판의 여론이 소액 투자자들도 좀 비판의 여론이 있었는데 예. 금융투자소득세가 만들면 이거를 굳이 둘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간 시행을 보류하는 대신에 네.
이 주식 양도세는 계속 그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가되 또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기준을 연간 주식 양도소득 100억 원 이상으로 좀 높이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현행대로 10억 원으로 일단 유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현재와 크게 바뀐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해서는 이건 내 가업을 대대손한테 물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 경험 잘 주위에서 잘 못 들어서 잘 모르겠네요. 생소한데 어떤 거예요? 이 가업 상속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뭐 풀무지를 해왔다든지 짜장면집을 해왔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 오너가 사망을 하면 상속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속세율이 우리나라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오너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죽으면 어차피 그 가업의 모든 상당수 재산을 세금으로 다 납입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식들에게 큰 이익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가업을 죽기 전에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팔아서 현금으로 해가지고 현금 현찰 잔치를 하다가 그만 그대로 두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가업 승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오랜 사업을 해왔을 경우에는 부모가 서로 죽더라도 아들이나 딸이 인수했을 때 부모의 기간이 오래됐다면 좀 세금을 적게 받자, 깎아주자. 그러면 가업 상속이 계속되겠죠. 그 대상을 이번에 좀 상당 부분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업 부담을 줄이자는 것도 있지만 참 좋은 기업들이 부모 대대로 일본에 가면 10대, 20대, 유럽에도 30대, 40대를 해오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세금 무서워서 다 정리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좀 많이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달인, 명장 이런 게 계속 이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많아졌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게 뭐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다주택자 따라서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헷갈리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참 정말 세법 좀 단순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도 세제를 단순하게 하자는 요구는 관철이 되지 않고 다만 좀 부담은 좀 줄었는데요. 핵심적인 요점만 몇 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종부세가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종부세라는 게 고가의 주택을 갔을 때 팔거나 사거나 하지 않아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때리는 전통적인 이제 부동산 보유세가 바로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우선 크게 달라지는 거, 이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있을 겁니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11억 원, 공시지가가 11억 원 이상이 되면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억이 안 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 주위에도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요것을 1억을 더 올립니다. 12억 이상부터 세금을 받겠다. 그것은 1가구 1주택인 경우고요. 자, 문제는 이제 다주택자들인데 원래 이 정부 안에서는 다주택자와 그 1가구 1주택자 구분을 없애겠다. 아예 다주택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 과정에서 이게 절충을 하느라고 이제 반영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2배의 아주 고율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그대로 유지는 되는데 종래에는 다주택자가 서울, 경기도 등에서는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를 누진해서 내는 다주택자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합의가 된 것은 서울, 경기도라 하더라도 2주택까지를 다주택자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진세를 매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진세가 현재 1주택이라고 그러면 종부세 최고 세율이 현재 3%인데 누진세 하면 6%로 2배로 껑충 뛰었는데 특히 많은 지금 적용이 되는 것이 1가구 2주택 있는 사람들 이것이 다주택으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세율이 종전대로 그냥 단일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것은 세금이 반 이상 떨어지는 그럼 2주택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혜택이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종부세에 관해서 2주택자, 3주택 이상은 계속 그 다주택자로 규제를 하되 2주택자는 다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말이죠. 부부가
특히 김민관 앵커님도 만약에 재산이 있으시면 네. 이번 기회에 부인하고 반씩 나누세요. 부인이 있어야지 나누죠. 재산도 없지, 부인도 없지. 둘 다 없네요. 결혼하면 낮추시기 알겠습니다. 나중에 바랍니다. 미래에. 나누면 예. 현재는 지금 그 부부가 별산으로 그 공동재산으로 하더라도 종부세상에 별 혜택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 부부가 공동재산을 할 경우에 1인당 기본 공제가 9억 원씩 때문에 18억 부부 합산 18억이 되어야만 그 이상부터만 종부세를 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 이름 혼자 해놓으면 12억 원 이상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부부가 분산을 해놓으면 예. 18억부터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종부세도 적게 내고 예. 또 남녀 평등 시대에도 부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면에서 진일보한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혹시라도 결혼하게 되면 박사님 말씀처럼 잘 나눠서 세금 절약 좀 해보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지금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